여러분,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길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인데요. 수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견뎌낸 이 강인한 생명력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을이면 거리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하지만 그 뒤에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가 있고요. 또 이 열매는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두 얼굴의 비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부위가 잎이냐 아니면 씨앗이냐 이겁니다. 이 둘은요, 효능부터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잎, 그러니까 은행엽 추출물에 주목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씨앗인 백가를 아주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은행나무의 첫 번째 얼굴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현대과학이 주목하고 있는 은행잎 이야기입니다.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지우는 병이라고 부르는 치매 있잖아요. 그 바로 전 단계가 경도인지장애라는 건데요. 건망증보다는 심하지만 아직 치매는 아닌 딱 그 경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년 이 환자분들의 10에서 15%가 실제 치매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뭐랄까, 뇌에 녹이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작은 단백질 조각들이 끈적하게 뭉치기 시작하는 저 2단계, 올리고머화가 뇌세포 손상의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뇌세포 파괴의 스위치가 딱 켜지는 2단계를 억제하는 데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특히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12개월 뒤에 보니까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죠. 반면에 비교군은 오히려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뇌에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정말 가장 극적인 결과입니다. 12개월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서는요, 단 한 명도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반면에 비교군에서는 13.6%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은행잎 추출물이 그냥 기억력에 좀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아예 치매로 가는 길목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의 최초의 천연물 중 하나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현대과학에서 고대의 지혜로 넘어와서 은행나무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씨앗, 백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꼽히는 동의보감, 여기에서는 백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와 위의 탁한 기운을 다스려서 천식과 기침을 멈추게 한다. 수백 년 전부터 호흡기 질환에 아주 중요한 약재로 써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한약사님의 기록에는 이런 안타깝고도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천식으로 너무 고생하시던 할머니가 그 냄새나는 은행 과육즙을 드셨는데도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진짜 약효는 그 고약한 냄새의 원인이었던 과육이 아니라 그 안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씨앗, 바로 백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백과는요, 우리 몸에서 무언가 자꾸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데 아주 타고난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너무 잦은 소변, 줄줄 새는 설사 같은 증상들이요. 마치 댐이 물을 가두듯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걸 꽉 잡아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거든요. 은행은요, 잎이든 씨앗이든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꼭 알아야 할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씨앗, 즉 백과에는 징코톡신이라는 신경독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게 열을 가해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꼭 익혀두셔야 하고 그것도 어른은 하루 10알, 아이는 2, 3알 이내로 정말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이걸 과하게 먹으면 구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씨앗의 가장 큰 위험은 날로 먹었을 때의 독성, 그러니까 반드시 익혀 먹는다. 반면에 약으로 만들어진 잎 추출물의 경우에는요,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혈액 희석제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의사, 약사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옛날 책 본초 강목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경고가 하나 나와요. 은행을 장어랑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연풍이라는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음식 궁합 정말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은행의 두 얼굴, 이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잎은 뇌와 혈액순환을 위한 현대의학의 영역이고 알약 형태의 표준화된 추출물로 섭취합니다. 반면에 씨앗은 기침, 천식 같은 호흡기와 배뇨 문제를 위한 전통 약재이자 음식이며 반드시 익혀서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자, 어때요? 잎은 뇌로, 씨앗은 폐로.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헷갈릴 일 없겠죠? 수억 년을 살아남은 은행나무는 이처럼 현대과학과 고대의 지혜라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평범해 보이는 고대 식물들 속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